네, 자, 업무정지 한번 보죠. 업무정지가 조금 암기가 좀 까다로워요. 시험도 제일 약한다고 생각하세요. 업무정지는 뭐 6개월 이하니까 어떤 경우는 1개월짜리도 있고 그래요. 자, 업무정지는 일단 할 수 있답니다. 등록관청이 할 수가 있다. 저거 가장 약한 거라고 적어놔있다. 가장 약한 거. 공부하다 보면 이제 가장 약하다. 그게 업무정지입니다. 자, 일단 거기 옆에 보면 일단 임등치 사유에다가 한번 선택한다 그랬죠. 임등치를 먼저 외워야 돼. 임등치. 그 다음 자, 개공이 결격 사유 있으면 뭐였죠? 조금 전에 했잖아. 개공이 결격 사유 있으면 결격 개공이 결격이다. 전과에 있다. 뭐예요? 비슷한 뭐야 이거? 절등치잖아. 절등치. 자, 개공이 결격이면 절등치야. 근데 고용인이 결격이면 업무정지예요. 내가 이제 개공인데 내 소공이나 보조원을 내가 고용을 했어요. 알고 보니 전과자야. 그럼 몇 개월 이내에 해소시켜야 돼? 2개월 해소시켜야 돼. 해소 안 시키면 개공이 업무정지예요. 거기 이제 고용인 결격. 그 다음 정보 거짓. 그 다음에 인장. 그럼 이걸 외우는데 자, 일단 임고, 정인 이렇게 업무정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죠?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선택이니까 임고, 고용인 결격입니다. 고결. 그다음에 정보를 갖다가 거짓말 한 거죠. 정보, 정인, 인장 등록 안 한 경우. 일단 먼저 외울게. 임등치 사유에 해당하면 업무정지와 선택할 수 있다 그랬죠. 임등치가 암기가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임등치가 뭐였죠? 조금 전에 했잖아요. 그죠? 뭐였죠? 금리 2개 미달하는지를 임겸업전을 읽고 642가자. 그 다음에 이제 고용인이 고용인 결격인 경우는 업무정지입니다. 2개월 이내 해소하면 안 되죠? 되죠? 그 다음에 정보 공개를 거짓말 한 겁니다. 인장 등록 안 한 경우죠. 아까 인장은 소공이 인장 등록 안 하면 뭐였죠? 소공은 자격정지죠. 개공은 업무정지입니다. 그럼 요거 이제 어렵고 쉬워. 시험은 여기서 나와요. 사실은 서가 5개 나와요. 서서 이거 앉아서가 아니고 서서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우리 서면 보존 기간 3개죠, 그죠? 그리고 무슨 서면 3년이죠? 무슨 서면 3년이야? 무슨 서면?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 다음 확인설명서 3년 보존. 거래계약서 5년 보존이죠. 이거 안 하면 업무정지입니다. 아예 서면을 작성 안 하거나 보존 안 하면 이게 업무정지야. 그 다음에 이거는 서명 및 날인 안 한 경우. 서명 및 날인 두 군데죠. 어디야?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잖아. 나 소공이 안 했다. 뭐였죠? 아까? 자격정지잖아. 개공이 안 하면 업무정지입니다. 거의 여기서 출제가 돼요. 서서. 그리고 3회 과태료, 세 번째 과태료는 업무정지입니다. 근데 1년 내 최근에 1년 내 그럼 과태료가 아니라 뭐라고?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세 번째 과태료면 업무정지입니다. 거기에만 좀 절제하면 돼요. 나머지는 쉬운 거니까 읽어보고 잠깐 보죠. 1번에 먼저 임의적 등록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 처분 사유를 위반한 경우, 최근 1년 내라 그랬죠. 임등치에 위반하면 업무정지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임등치를 먼저 기억해야 돼. 임등치에 해당하면 업무정지와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 2번이 이제 결격인데 개공의 결격이 아니라 고용인이 결격인 경우야.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를 소공 또는 보조원으로 둔 경우입니다. 고용인이 결격인 거죠. 단 주의, 아까 했던 거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해소하면 되죠. 2개월 이내에 해소 시는 업무정지를 처하지 않습니다. 자, 고용인 결격 업무정지인데 2개월 이내에 해소시키면 괜찮습니다.
다음 3번이 정보를 거짓 공개한 거래정보망해. 3. 부동산 거래정보망해. 즉 한방이죠. 협회가 운영하는 한방에다가 거래정보망에다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거짓말로 공개하는 경우. 정보 거짓 공개. 정정정. 그 다음 이제 거래가 완성되면요. 거래가 완성됐다고 통보해 줘야 돼. 그래야 거래정보망에서 내린단 말이에요. 컴퓨터에서. 그걸 통보하지 않으면 업무정지예요. 이 두 개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보를 거짓말로 거래정보망에 네트워크에 올리거나 또는 거래가 완성됐는데 통보하지 않은 경우는 업정이야. 마지막 4. 인장이죠.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 사용하면 업무정지예요. 옆에 살짝 적어보죠. 자, 소공이 등록 안 하면 뭐라고 했죠? 자격정지입니다. 인장은 정지다. 도장은 정지에 가서 파야. 도장은 정지가 있어요. 경상도 사투리로 부엌을 정지라 그러잖아요. 그죠? 도장은 정지에 가서 찍어야 됩니다. 자, 요 4개 기억해야 돼. 4개. 자, 임고정인.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고용인 결격, 정보 거짓 공개, 인장 등록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업무정지. 그 다음 5, 6, 7, 8, 9 묶으세요. 서서 이렇게 옵니다. 가장 많이 나와요. 서명 및 날인 하는 경우. 서서 순서도 같이 가야 돼. 우리 교과서 순서를 딱 보면 맨 처음에 중개계약에 전속 중개계약 먼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하고 다음에 거래계약서 작성하죠. 다음에 이제 서명 및 날인, 여기 서명 및 날인, 여기 서명 및 날인이잖아요. 그래서 서서 이렇게 됩니다. 서서 앉아서 하지 말고 서서. 자, 5번 갑니다.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사가 전속 중개계약서에 이하지 아니하고 전속 중개계약서를 체결하면 안 되죠. 업무정지입니다. 또 3년 보존 안 한 경우 전속 중개계약 서면 위반 업정이야. 업정. 다음 2. 확인 설명서에 이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3년간 보존하지 않았죠. 다음 7. 거래계약 서면 작성 교부하지 않거나 5년간 보존하지 않으면 업정이야. 그래서 순서로 전속 중개계약 서면, 거래계약 서면, 확인 설명 서명, 서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으면 업정입니다. 자, 그 다음 8번 9번은 서명 및 날인한 두 군데. 8.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경우. 다음 9.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경우도 업정입니다. 업무정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요거는 이제 줄여서 감독상 명령 위반. 요거는 시험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왜냐면 길단 말이야. 이거 보세요. 10번을. 자, 감독상 명령과 관련하여 자, 개공한테 국장이 명령했어요. 그 말 안 들으면 그냥 업무정지야. 보고, 자료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거나 자료 제출하면 감독상 명령 위반 줄여서 업정입니다. 이거 안 당하려면 뭐 해야 돼요? 자, 협회에서 요번에 이제 우리 사무실에 검사 나옵니다. 그럼 빨리 문 닫고 놀러 가라 그랬어요. 놀러 가면 이거 안 당한단 말이야. 놀러 안 가면 당한단 말이야. 다음 11번은 이제 상식적으로 중개인이 부칙 6조와 지역 업무 위반이죠. 자, 11번 가장 약하니까 업무정지야. 부칙 6조 개공사가 즉 중개인이 중개업무 지역 제한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우리 안동에 있는 부칙 6조는 어느 중개대상물만 중개해야 되죠? 경상북도 것만 해야 돼. 경상북도 토건 입 광공만 중개해야 되는데
저 제주도 땅 중개했다. 그러면 업무정지라는 겁니다. 중개인만 그래, 중개인. 다음 12 잠깐 했죠. 최근 1년 이내. 이거는 자주 나온단 말이야.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 2회 2번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에다가 3번 세 번째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 한 경우 3회 과태료가 되면 상습이니까 과태료가 아니라 뭐라고? 업무정지를 과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년 내가 중요해요. 자, 1년 내 업무정지, 다음 업무정지, 다음 세 번째 과태료. 그러면 과태료가 아니라 업무정지가 됩니다. 다음 또 과태료 세 번째 과태료가 되면 과태료가 아니라 업무정지라는 거예요. 항상 3회 때 과태료 됐을 때 그 점을 조심. 이게 이제 네 번째가 되면 아까 뭐였죠? 이거는 임등치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냥 삼지는 절등치. 그러게 가장 강력한 것들이 절등치. 업과 합해서 4번이면 임등치. 세 번째 과태료면 업무정지. 그렇게 잘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는 한 문제 꼭 나와요. 다음 13번은 이제 아까 자 우리 642 했잖아. 642. 자 이게 독점규제법 2번 위반하면 임등치야. 독점규제법 1번 위반하면 업무정지예요. 그게 이제 시험은 거의 안 나오지만 1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구성원인 개업공인자가 독점규제법은 우리 불공정 행위하는 걸 처벌하는데요. 독점규제법 위반하여 금감원장으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딱 한 번 받으면 업무정지입니다. 시험은 안 나와요. 14도 거의 안 나오고 그 밖에 가장 약한 거.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면 업무정지입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업무정지 머리 걸쳐 따서 자, 임고결정, 임고정인, 서서 3번 과태료, 3회 과태료, 그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간부 3회, 독 1, 거바 이렇게 되는데 3회 과태료입니다. 자, 57로 와서 당구장 표시. 자, 정지는 자격정지나 업무정지는 자, 가중 처벌하거나 또는 깎아줄 수 있어. 감경 2분의 1 범위 내입니다. 자, 갑니다. 등록관청은 업무정지 기간에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업무정지가 만약에 별표에 보니까 업무정지 만약에 4개월짜리가 있어요. 4개월. 그럼 4개월에 2분의 1 범위 내에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가중에도 2분의 1이니까 얼마죠? 6개월 업무정지 때릴 수도 있고 또 반을 깎아주니까 2개월 때릴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리 가중에도 6개월 초과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이게 5개월짜리다. 5개월짜리가 2분의 1 초과하면 7개월 15일이 되잖아. 이렇게 안 되고 6개월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가중해도 6개월 초과하면 안 돼요. 자, 갑니다.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이나 또는 감경할 수 있는데 가로 열고 가중하여 처분할 때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최대 6개월입니다. 자격정지나 업무정지는 최대 6개월이에요. 다음 두 번째,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분사무소에서 잘못했다. 분사무소만 업무정지할 수도 있어요. 다음, 자, 맨 밑에 중요합니다. 우리 행정처분에서 제척기간은 업무정지만 있어요. 다른 건 없고, 제척기간은 요 기간이 경과되면 정지를 못한다는 거죠. 3년입니다. 업무정지만 있어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이런 건 없는데 업무정지만 3년 지나 못합니다. 맨 밑에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제척 기간이 지나서 일을 할 수가 없다. 3년. 업무정지만 기간 3년 있어요. 자, 4번에 지정 취소는 아까 잠깐 했던 거죠. 자,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다. 자, 외우는 방법은 거운의차 동그라미 1년하고 사망 해산입니다. 자, 거래정보 사업자죠. 거래정보 사업자의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자, 1번 거짓말로 거짓 그 밖에 부정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죠. 거짓 지정받은 거. 자, 거래정보 사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운영규정이죠. 2번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 받지 않거나 국장의 승인 받아야 돼. 국장의 승인 받지 않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어요. 3번이 이제 처벌도 되죠. 의차.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또는 개공사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한 경우, 의뢰 차별, 의차, 이거는 처벌돼요. 1학년 1반입니다.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1년 이내죠. 1년 이내에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은 경우죠. 1년 내에 운영 안 하면 지정 취소 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사망해산이죠. 개인인 거래정보 사업자가 사망했거나 또는 법인인 거래정보 사업자가 해산해가지고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는 취소 당할 수 있습니다. 거운의차 1년 사망해산. 자, 이렇게 해서 행정처분 다 했어요. 자, 8번 갑니다.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가 동그라미 성계 계속 이어봤습니다. 아까 1년간 했잖아. 1년간 업 그러면 업무정지가 아니라 절등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1년간 이어받아야 돼. 성계 동그라미 칩니다. 업무정지와 과태료 요 두 가지만 1년간이야. 업무정지와 과태료는 처분한 날로부터 1년간 성계를 합니다. 그 중간에 영업을 갖다가 휴업하더라도 성계합니다. 폐업하더라도 성계하고. 업무정지와 과태료는 처분 1년간 계속 성계 이어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성계하는 거 동그라미. 폐업 전에 처분이 조심해야 됩니다. 폐업하기의 처분이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인 경우에도 폐업 후에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계속 성계돼야 할 수 있다. 폐업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성계 안 하는 거, 자, 폐업 기간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못하게 합니다. 폐업을 했으니까. 자,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했어요. 우리 자, 등록 취소하면 몇 년 결격이죠? 3년 결격이잖아. 그러니까 폐업을 3년 이상 했다는 것은 영업을 3년 이상 안 했으니까 등록 취소를 안 합니다. 행정처분할 수가 없다 이거죠. 행정처분이니까 등록 취소, 업무정지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폐업 기간이 3년이 넘으면 자숙을 3년 동안 했잖아요. 이거죠? 폐업 기간이 3년 넘으면 행정처분,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폐업 기간이 딱 1년을 초과하면 가장 약한 거 업무정지를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아예 자숙 기간을 열심히 했으니까 행정처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기간이 폐업이 1년을 초과하면 업무정지는 할 수 없어요. 등록 취소는 할 수 있죠. 폐업 기간이 1년밖에 안 되니까. 다음, 이번에는 맨 밑에 거는 폐업하고 상관이 없어요. 폐업하고 상관이 없이 제척 기간은 딱 하나라 그랬죠.
업무정지는 3년이죠. 업무정지는 정지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폐업하고 상관이 없어요. 없는 업무정지는 할 수가 못다 하지 못합니다. 업무정지는 제척기간이 3년 지나면 정지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 가장 약한 거니까. 자, 여기까지가 행정처분입니다. 순서대로 먼저 국장이 하는 게 뭐였죠? 지정, 취소 먼저 기억하고, 다음에 자격증을 준 시도지사가 자격증 뺏어가는 게 자격 취소, 6개월이나 3개월 일단 정지시키는 게 자격 정지. 요거는 공인중개사고요. 요거는 소공입니다. 공인중개사한테 취소하는 거고. 이 공인중개사니까 다 주고죠. 개공인 공인중개사, 소공인 공인중개사, 그리고 보조원인, 보조원도 공인중개사는 안 되죠. 자, 하여간 무조건 공인중개사는 다 자격 취소다. 부양 지역이 있으면. 요거는 소속만 자격 정지입니다. 소속만. 소속이 아니면 자격 정지가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은 자격 정지가 없어요. 소공이 아니니까. 다음, 등록관청. 세 가지죠. 등록관청, 등록증을 교부했으니까 등록관청이고, 이거는 자, 자격증을 교부했으니까 시도지사입니다. 절등치, 임등치, 업무정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문제야. 6문. 그리고 이제 금지행위까지 하면 이제 한 7, 8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금지행위 어디 들어가요? 금지행위가 여기하고 여기 임자 들어가죠? 금지행위. 매알, 접한, 정직, 상투, 시세단체. 이 금지행위가. 그러니까 금지행위는 할 수 있다. 자격정지 할 수 있다.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이거. 그래서 여기서 보통 많이 나오면 뭐 8개, 금지행위까지 하면 10개까지 가까이 나와. 이게 완전히, 자, 중개사법을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여기 달려있어요. 이 차는 사실. 중개사법을 만약에 85점, 작년에 전번에 여기 우리 면장님 합격하시면 와서 여러분들한테 얘기 한번 있죠, 그죠? 여기서. 그분이 92.5 맞았어요. 3개 틀렸죠? 이렇게 합격하는 거야. 그러면 공법 42.5인가 45점이 그래 맞았어. 합격해요. 자. 근데 이제 일반인들 뭐래? 중개사법 쉽다, 결석해. 그러면 점수 안 나와요. 결석하기 시작하면 자기 마음대로 외운다. 시험장에 가면 내가 외운 건 안 나와. 머리 글자가 안 나와요. 내 머리 글자 따준 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머리 글자 아무렇게 따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하냐? 행정처분 했어요. 형벌 갑니다. 형벌을 행정형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형벌 왜 그냥 형벌 그러세요. 행정형벌은 2개죠. 3학년 3반하고 1학년 1반 2개죠. 그 다음에 이제 자, 과태료야. 자, 이 형벌은 전과자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죠? 징역 벌금형이니까 전과자야. 이거는 과태료는 전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질서벌이라고 그래. 과태료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와. 많이 나오면 여기서 한 10서너 문제까지 나와요. 자, 요거 외우러 갑니다. 3학년 3반, 1학년. 이거 거의 다 외웠어, 사실. 외운 건 이제 복습하러 가는 거예요. 일단 외우는 게 이 3학년 3반 형벌이 제일 무겁잖아. 아, 가장 무거워 외우는. 무겁다. 자, 무겁다. 자, 무거우니까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 중개업 3학년 3반 계속 외웠잖아요. 또 거짓말로 등록했다. 이거 일단 3학년 3반. 그리고 금지행위 갑니다. 금지행위 1학년 1반이 뭐였죠? 1학년 1반이 자, 한 빼놓고 이제 자, 6개 뭐죠? 정, 직, 상, 투, 시세단체. 그리고 일반인이 우리 아파트에서 맘카페 이용하는 거 5개. 유도, 방해. 뭐 다 했어요. 3학년 3반. 이게 3학년 3반이야. 자, 보죠. 일단 행정형벌은 줄었죠. 형벌과 과태료는 절대 병과하지 않습니다. 병과는 함께 과하는 걸 병과라 그래요. 형벌은 형벌이고 과태료는 과태료야. 왜? 형벌은 전과고요.
이 과태료는 전가가 없는 거야. 두 개 합하지를 못해. 형벌, 사망이 3만 원. 근데 이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잠시만 원. 이것도 선택입니다. 또는. 그리고 만약에 형벌을 과하면서 같이 과태료는 없어요. 형벌은 형벌이고 과태료는 과태료. 절대 병과가 안 됩니다. 그 다음 반대에 올게 아까 했던 거죠. 이중계약은 형벌이 없어요. 무조건 이중계약서 쓰는 것은 형벌 없다. 이게 이제 가장 자주 나와요. 이자가 나오면 나중에 나오지만 이자가 나오면 다 1항 1반이야. 2가 나오면 1항 1반인데 이중계약은 1항 1반이 아니에요. 형벌 없다. 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쓰면 처벌 안 합니다. 없어요. 없고 자 행정처분 있었죠. 자 소공이 이중계약서 썼어. 얼마죠? 소공이니까 무조건 자격정지. 개공이 있었다. 에? 이중계약 아까 뭐였어요? 금리 2개 뭐죠? 임등치잖아. 임등치. 자 아직까지는 확실히 암기가 안 돼요. 자 몇 번 정도 봐야 되느냐? 자기 나이만큼 봐야 돼요. 그럼 확실해. 확실한데 우리 중고등학교 때 할 때는 만 서너 번만 외우면 외웠잖아요. 그죠? 지금은 서너 번가 택도 없어요. 최소한도 한 3년자는 돼야 돼. 20번은 봐야 돼요. 자꾸 이제 머리 끝에 따서 보고 까먹고. 근데 시험장에서는 또록또록 일어나야 돼. 그래서 이제 시험장에 가서도 제가 그래요. 시험장에 가서 컨닝을 해도 돼. 시험장에 가서도. 자, 잘 안 해줘. 여기 일단 딱 가자마자 모두 적어놔야 돼. 첫 시간에 적지 말고 밥 먹으면서 점심시간에 딱 여기다가. 자, 첫 시간에는 가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첫 시간에 가면 자리 바꾸세요. 이런 데도 있습니다. 첫 시간은 딱 앉아있으면 자리 바꾸라 그래. 큰일 갈까봐. 근데 오후 두째 시간은 자리 바꾸면 안 해요. 왜? 첫 시간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첫 시간 시험 치고 나면 한 30분은 가버립니다. 거의 포기하고. 그래 다리가 널널하잖아. 자리 바꾸면 안 해. 그래 적어놔 앞에. 부양지역 정직사. 다들 알겠죠? 최소한도 금지행위는 적어놔야 돼요. 아시겠죠? 딱 가면 밥 먹으면서 이따가 아 금지행위. 그 금지행위 직접 그거야. 매알 초판 정직상 딱 적어놓고 또 제가 잘 못 외운 거 딱 적어놔야 돼. 그 다음에 부양지역. 그러니까 부양지역 딱 적어놓고 부양지역 이렇게 딱 적어놓으면 돼. 그것만 해놓으면 합격해요. 근데 그걸 적었다 그러면 시험 딱 보면 뭐부터 풀어야 돼? 중개사법부터 풀어야 돼. 근데 그거 적어놓고 또 공법부터 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다 지워져 버리고. 딱 1번이 바로 중개사법이니까 1번부터. 아시겠죠? 그렇게 합니다. 네, 컨닝한다. 금지. 그래, 그 적어놓은 거는요, 감독관들도 몰라요. 왜? 그 대학생들 컨닝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 벽에 가보세요. 벽에 새까맣 습니다. 대학생들. 안 되면 벽 옆에 있는 사람 벽에도 적어 놓던지. 어떤 사람은 그래. 어떤 사람은 농담이 아니고, 그때 양말 안 신고 가요. 발톱에도 적어, 여자분들 발톱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적어도 뭔지는 몰라. 모릅니다, 그게. 발톱에. 안 되면 손톱에 쓱 적든지. 자꾸맣게.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안 돼, 이죠. 손톱이 뭐 까졌다 그러고 뭐. 자, 그런데 그것도 약간 공부를 한 사람은 가능해. 공부 안 한 사람은 아무리 적어도 이 무슨 뜻 적은지를 모른단 말이야. 자, 이제 3항에서 3번 똑같죠. 3항에서 3번 바로 옆에 외우는 방법 그죠? 무거 정직 상투 시세단체 보죠. 1번 무등록 중개업 그걸 펼치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 한자 이렇게 법 조문은 돼 있어요. 줄이면 무등록 중개업자 가장 높아져 3년. 그다음 거짓 등록이죠. 거짓 그 밖에 부정 방법으로 등록한 자 뇌물 주고 등록했다는 거야. 1. 무등록 중개업자 2. 거짓 등록자. 그 다음에 이제 자 3번부터 자 9번까지 묶으세요. 3번부터 9번까지는 금지행위라고 써요. 금지행위 중 3항에서 3번이야. 자 금지행위 3번이 정 4번이 직 5번이 쌍 6번이 투 7번은 시세 8번은 단체 9번은 일반인 공인중개사가 아닌 일반인 즉 맘카페 회원들 대개 일반인이 개공을 방해하는 이퀄 적으세요. 시세 결혼행위입니다.
일반인이 아파트값 안 떨어지게 시세 교란행위. 그게 5개. 유도, 방해. 자, 그럼 이제 다시 가보죠. 무거워하고 3번 정서는 우리 청약 통장을 갖다가 매매나 중개하는 거죠. 자, 금지된 정서, 청약 통장 등을 매매, 교환 등 중개하거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3학년 3반이죠. 다음 4번하고 5번 묶으세요. 직접 거래와 쌍방대리는 단속 규정이라고 그랬죠. 단속 규정이니까 처벌은 하지만 계약은 마다 유효하다.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 계약. 5번 쌍방대리 계약. 다음 6번 투기 조장하는 거죠. 투기 조장하는 시세는 지우세요. 못하는 겁니다. 시세는 지우고 투기 조장행위. 거기다가 얘 적어. 얘가 뭐냐면 시세에다가 지워버리고, 얘가 중간 생략 등기나 전매, 중간 생략 등기 또는 전매를 조장하는 행위죠. 다음 7번 시세 교란행위. 포상금도 지급하죠. 8. 단체를 이용한 시세 교란.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무거 정직 상투 시세 단체 애웠고, 이제 9번은 맘카페 회원들이 시세를 교란하는 그죠. 업무 방해하는 거. 개공한테 자 아파트값 무조건 평당 1,000만 원 이하로 광고하지 말라 이런 거죠. 유도 방해. 자, 여기 3학년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내려옵니다.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 요거는 먼저 1번이 우리 금지행위에서 앞에 4개, 뭐죠? 매, 알, 첩, 판, 일, 개공 등 금지행위에서 4개의 매매를 업으로 한다. 매. 무등록자인 줄 알면서 무등록자와 협력해서 중개한다. 자, 뭐죠? 중개보수 초과보수 받는다. 초과보수. 판단을 그르치게 한다. 매, 알, 초, 판. 일단 4개를 외우고 매알, 초, 판. 그리고 이제 무조건 2가 나오면, 자, 이중계약 빼고 이중계약이 아니면서 무조건 이자가 나오면 다 1항 1반입니다. 그럼 또 둘이서 이제 뭐 주고받는 거, 양도, 대여 이렇게 하면 1항 1반이에요. 자, 2개 뭐는 거죠?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무조건 이자가 나오면 다 1항 1반에 하나씩 가보죠. 1번. 양도, 대여는 둘이서 하죠. 그러니까 1항 1반에. 자,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자. 거꾸로 양수받고 대여받은 자. 둘 다 주고받았으니까 손에 손 잡고 같이 1년 동안 감옥에 가라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하게 한 자 같은 말이에요. 양도, 양수. 다음 이번엔 등록증이야. 3번은 등록증을 주고받아 양도 대여한 사람, 거꾸로 양수 대여받은 자. 이걸 또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하게 한 자. 이렇게 나와요. 무조건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팔고 사고 빌려주고 빌림을 한 사람은 둘 다 1학년 1반입니다. 자, 그러면 2번에서는 자격증을 양도나 대여한 자가 개공이다. 이 사람 뭐 당해요? 자격 취소당하죠. 근데 양수나 대여받은 사람은 자격 취소가 아니야. 왜? 이 사람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형벌만 받아요. 다음 이 3번도 마찬가지. 등록증 양도나 대여한 사람은 뭐 당하죠? 절등치 당하죠. 그러나 산 사람은 행정처분 없어요. 다음 이제 이중 나오죠. 이제 이중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거나 2개 이상의 소속, 이중 소속. 자, 둘이니까 1학년 1반이고 요거는 둘 다 뭐죠? 절등치입니다. 절등치.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절등치죠. 투 스트라이크, 투 볼. 삼지 나오시잖아. 이중 소속, 이중 등록.
다음 4번은 사무소 두 개 사무소하고 임시중개시설물. 이것은 임등치죠. 임등치면서 1학년 1반입니다. 자, 이 임시도 살짝 하면 두 개 사무소가 똑같잖아요. 떴다방, 임등치고 1학년 1반입니다. 다음 5, 6, 7 가보죠. 5, 6, 7은 외우는 방법이 아닌 자, 은드라인 되어 있죠. 아닌 사람이 하는 거죠. 그것도 살짝 빼면 이 이렇게 되니까 아닌 자는 1학년 1반입니다. 하나씩 가보죠. 3, 5번 공인중개사 아닌 자야. 여러분들 지금 아직 합격 안 했잖아요. 그죠?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자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하면 1학년 1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명함에다가 공인중개사 나 이렇게 하면 1학년 1반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명함에다가 공인중개사 유정수 그러면 처벌 안 돼요. 아닌 자만 그래요. 아닌 자. 다음 6번 마찬가지 개공이 아닌 자가 개공이 아니면 사무소 이름 적으면 안 되죠.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학년 1반입니다. 또 7번 개업 공인중개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을 표시 광고한 경우도 1학년 1반입니다. 아닌 자. 그 다음 8번은 업무상 비밀 누설한 자. 업무상 비밀 누설 죄라 그래요. 또 1학년 1반입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개공, 소공, 보조는 업무상한 비밀을 누설하면 1학년 1반입니다.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자, 반의사불벌죄는 의사에 반해 가지고 처벌 못해요. 피해자가 이 사람 좀 불쌍하니까 처벌하지 마세요. 그러면 처벌은 못합니다. 범죄는 성립하지만 1학년 1반. 9번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1학년 1반 때리는 게 바로 거래정보사업자 의차죠. 의차 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 가로 열고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 공개 다르게 공개 또는 개공에 따라 차별적 공개 의차 거래정보사업자가 의차를 하면 1학년 1반이고 지정 취소 당할 수가 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아이고 쉬워요. 다시 한번 와보죠. 자 1학년 1반 자 1번부터 금지행위 중 앞에 4개 뭐죠? 매, 알, 초, 판 금지행위 모르면 꽝이라는 거야. 다음 2번 정을 이제 빌려주고 빌리고 자격증 양도 양수 대여받은 자 둘 다 1학년 1반. 자격증 양도 대여는 또 자격 취소죠. 다음 3번 등록증 양도 대여 양수 받은 경우 1학년 1반이고 이건 등록 절등치입니다. 등록이 취소당합니다. 다음 3번 있자 나오죠. 이제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뭐죠? 이중 등록 이것은 절등치 등록증도 취소당하고 1학년 1반 감옥에 갑니다. 다음 4번은 사무소 2개 이중 사무소 또는 임시시설물 임시시설 떴다방 이거는 임등치 당하고 1학년 1반입니다. 다음 5, 6, 7은 아닌 자. 자, 아닌 자 그러면 1학년 1반입니다. 다음 8 업무상 비밀누설죄 늙어 죽을 때까지 비밀누설하면 1학년 1반. 다음 9번은 거래정보사업자 한방이 의차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했거나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적 공개하면 1학년 1반 당하고 지정 취소 당할 수가 있다. 자, 그렇게 해서 1학년 1반 마칩니다.
다음 과태료 가보죠. 과태료. 행정질서벌을 과태료. 이건 정과가 아니죠. 과태료. 과태료는 이제 1번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 5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1번, 2번, 3번을 묶으세요. 1, 2, 3번을 잘 넣습니다. 1, 2, 3을 확실히 외워야 돼. 500만 원 이하 1, 2, 3. 나머지는 이제 뭐 쉬운 거야. 1, 2, 3. 1번. 일단 연수교육이죠. 1번.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연수교육은 누구누구죠? 개공하고 소공이죠. 연수교육 안 받으면 개공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소공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다음 2번. 확인 설명. 조심해야 돼. 2번.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때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개공이죠. 개공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야. 자, 옆에 조심해야 돼. 소공이 확인 설명 안 하면 자격 정지입니다. 구별 잘해야 돼요. 개공이 확인 설명 안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인데 개공은 장사니까 소공은 근로자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공은 자격 정지입니다. 구별 잘해야 돼요. 개공은 확인 설명 안 하거나 근거 제시 안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고 소공이 안 하면 자격 정지입니다. 금리 2개 서서 확인해서 확. 다음 3번도 중요 표지. 3번은 작년 저작년 신설 조문입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부당한 표시 광고한 개공입니다. 개공이 부당한 표시 광고, 즉 미끼 광고한 거예요. 미끼 광고. 개공이 부당한 표시 광고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미끼 광고. 개공은 광고할 권리가 있는데 부당하게 한 거야. 그러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야.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그 위에 보세요. 저 위에 보면 7번 봐. 동그라미 7번. 찾았어요? 동그라미 7번은 개업 공인자 아닌 자가, 개공이 아닌 자야.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면 처벌받아 1학년 1반이에요. 그런데 개공은 표시 광고하니까 처벌은 안 받고 부당한 표시 광고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잘 봐야 돼.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 그럼 부당한 표시 광고 한번 가보죠. 미끼 광고 우리 다 배웠던 거예요. 배웠는데 아직 암기가 안 돼서 그래요. 저 앞으로 와보죠. 5개거든요. 미끼 광고. 네, 25쪽이야. 25페이지. 25페이지. 찾아왔습니까? 거기 동그라미 5번 위에서 한 10번째 줄요. 5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공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5가지야. 5가지의 부당한 표시 광고에서는 아니 된다. 얼마 과태료 어떻게 있죠? 500만 원 이하 과태료고, 이거 외울 때 미끼 광고라고 외우라고 그랬어요. 우리 중고차업자들이 많이 하죠, 그죠? 물건이 없어요. 물건이 없는데 또 인터넷에 막 있는 것처럼 딱 올려놓은 이런 거죠, 미끼 광고. 나쁜 사람들이죠. 자, 가보죠. 거기 1.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요. 없는 물건이야. 없는 물건 올려놓은 거죠.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 이런 게 대표적인 미끼죠.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2번. 중개 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말로 표시 광고하거나 사실 너무 과장되게 하는 표시 광고. 이런 게 이제 부당한 광고입니다. 다음 3번. 중개 대상물이 존재는 합니다. 있기는 있어요. 근데 자기 게 아니라 친구 거야. 친구 거. 실제로는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 특히 인터넷 광고가 많아요. 4번. 중개 대상물이 존재는 하지만 실제로는 중개할 의사가 없어. 의사가 없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 완전히 미끼죠, 미끼. 자, 5번. 이건 이제 사기치는 광고죠. 중개 대상물의 입지 조건이나 생활 여건이나
가격 및 거래 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빼먹거나 은폐하거나 축소 등등등 방법으로 속이는 게 사기죠. 속이는 표시 광고 이런 걸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자,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자, 지금 다시 갑니다. 1번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연수교육. 다음 두 번째 확인 설명을 안 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 제시 안 했어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인데 소공은 과태료가 아니라 자격 정지입니다. 다음 자, 개공이 부당하게 미끼 광고 같은 부당 표시 광고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세 개 외우고 자 4번하고 5번은 같이 묶으세요. 아니죠. 4번은 맨 뒤에 줄거 그냥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우리 뭐 다음 이런 거죠. 네이버 이런 거. 4번 국토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네이버나 다음. 그러니까 광고를 제대로 하는지 요구할 때 말 안 들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 부자들이니까. 5. 운영 규정 등을 위반한 부동산 거래정보 제공자, 거래정보 사업자 500만 원. 다음 6번도 마찬가지 거래정보 사업자. 자, 그냥 머리 글자 한번 따세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란 말이 나오면 500만 원. 5번, 6번 묶어서 거래정보 사업자가 나오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다음 7번부터 11번 묶으세요. 협회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일부러 외우지 마세요. 협회가 나오면 무조건 500만 원 이하예요. 슬쩍 볼까요? 7번 협회 공제사업 운영 실적은 매년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죠. 공시하지 않은 협회 500만 원. 자, 8번 땡땡 보고나 자료 제출 검사 등등등 말 안 들은 경우 500만 원. 9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 등에 불이행하면 500만 원. 다음 금융감독원장에 말을 했는데 말 안 들었어요. 검사에 불응하면 500만 원. 마지막 10일 가장 중요한 공제죠. 공제 업무를 개선하라고 국장이 명령을 했는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자세히 읽을 필요는 없고 그냥 협회가 나오면 무조건 얼마다? 500만 원이다. 거래정보사업자 500이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500만 원이다. 그렇게만 외우고 1, 2, 3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1. 연수교육 안 받은 자. 2. 확인 설명하지 않은 자. 개공. 소공은 자격정지. 3. 부당하게 미끼 표시 광고한 자 500입니다. 조금 큰 금액이 500. 그 다음 우측에 방가로 2. 100만 원짜리 요거는 이제 굉장히 약한 거죠. 제일 약한 거. 또 단문제 나온다. 100만 원 이하. 옆에 적혀 있죠. 이복의 담반패. 이게 패로 해도 되고 휴로 해도 되고요. 폐업 휴업이. 이복의 담반 휴 성명 명칭 뭐 이런 거죠. 성명 명칭. 이복의 반반패 성명 명칭을 틀리게 한 거죠. 다음은 이자는 우리 사무소 이전. 자, 이거는 보정 설정. 자, 보정했는데 보정하면 나중에 서면을 보정서 사본을 교부해야 되는데 교부 안 한 경우죠. 또 게시 안 한 경우. 전부 안 한 경우입니다. 자, 반납 안 한 경우, 반납 안 한 경우, 요거 휴업, 폐업, 재개신고 안 한 경우, 명칭 이런 걸 다르게 표시한 경우, 이건 다르게. 좀 안 한 경우, 안 한 경우. 그래서 100만 원입니다. 가보자. 1. 사무소 이전 신고는 자, 인테리어 하고 나서 며칠 내 해야 되죠? 10일 내죠. 그겁니다. 1.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10일 이내 하지 않으면 100만 원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 2. 손해배상 보정. 자, 손해배상 책임 줄이면 보정에 관한 사항을 설명을 해야 돼. 자, 조심해야 돼. 아까
구별 잘합니다. 업무 보정을 아예 안 하면, 아예 설정 안 하면 뭐였죠? 아예 업무 보정 설정 안 했어요. 4억, 2억을. 뭐였죠? 업무 보정. 이 문자 나왔잖아요. 뭐야? 임덩치잖아, 임덩치. 임덩치. 근데 업무 보정을 설정을 했는데, 이 거래가 완성됐어요. 거래가 완성되면 개공이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이 보증서 사본 교부해 줘야 되죠. 이거 교부 안 해주면 100만 원이라는 거야. 봅니다. 2번 손해배상 책임, 즉 보증에 관해서 아예 설명을 안 해주거나, 나 공제에 가입했다라고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 안 해주거나, 관계증서의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100만 원입니다. 그 옆에 적으세요. 아예 업무 보정 자체를 설정 안 하면 임덩치입니다. 임덩치. 그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보증서를 교부 안 해주고 설명 안 해주면 100만 원 같습니다. 다음 3번 게시하지 않은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우리 게시하는 게 몇 개였죠? 5개였죠. 그죠? 까먹었죠? 적어봐가 뭐라 적혀 있어요? 사자 등 보보. 그죠? 사자 등 보보. 사자 등 보보를 게시 안 하면 100만 원입니다. 사는 사업자 등록증. 한번 볼까요? 저 앞에 사자 등 보보. 9월 10월 돼야 이제 제대로 암기되긴데요. 사자 등 보보가 몇 페이지냐면 사자 등 보보 가봅시다. 네, 26페이지요. 26쪽. 26페이지로 오세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행정처분하고 벌칙하고 과태료는 앞에 것을 한 번씩 본 사람만이 암기가 돼, 이제. 자, 맨 밑에 양가로 4번 사업자 등록증 등 게시 의무 있죠? 옆에 당구장표시 2개. 사자 등 보보. 실무교육 수료적 확인증은 게시 안 합니다. 사자 등 보보. 게시 장소는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이죠. 자, 게시장 1. 사업자 등록증의 4. 2번 자격증 원본의 자. 소공이 있다면 소속 공인정비사 것도 게시해야 됩니다. 3번 중개사무 등록증 원본의 등. 자, 4번에 중개 보수 실비 요율 및 한도표의 보수표. 5번이 마지막 보정 설정 증명 서류 보. 이렇게 되죠. 사자 등 보보. 이게 5가지를 사무소에 보이는 곳에, 보기 쉬운 곳에다가 게시해야 돼. 게시 안 하면 얼마라고? 100만 원이야. 과태료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금년에 나올 거예요. 작년까지는 사업자 등록증 게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바뀌어서 사업자 등록증도 게시사항 들어갔어요. 자, 4번 옵니다. 다시 운이치로 돌아오죠. 이복에 했어요. 이복에, 여복에, 힘내, 이복에 100만 원. 그 다음에 반반태. 이거는, 자, 아까 자격 취소당하면 자격증을 며칠 내 반납하라 그랬죠? 7일 내 반납이죠. 다음에 등록 취소당하면 등록증 반납을 7일 내 안 하면 100만 원 과태료입니다. 그거야. 4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7일 내 반납하지 않거나 거짓말로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 자격증을 분실하면 사유서를 제출해야 돼요. 근데 거짓말로 하면 또 100만 원 과태료 7일 내입니다. 5번은 등록 취소 당했을 때 등록증 반납하지 않으면 7일 내 100만 원 과태료입니다. 6번 조심하고 6개입니다. 휴업, 6개가 4개. 폐업, 중개업 재개, 또 기간 변경 신고는 사전에 미리 해야 됩니다. 사전에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과태료입니다. 휴업은 몇 개월 이상만 신고한다 그랬죠? 휴업은 3개월 초과 휴업. 그 다음에 폐업, 중개업 재개 신고, 기간 변경 신고, 그 4가지를 미리 하지 않으면 100만 원 과태료입니다.
이게 이제 반반패 이거죠. 패. 다음 이제 8번 명시, 명칭, 표시 이런 것. 이 법에 정한 사항 가로 열고 인터넷 표시 광고도 포함됩니다. 인터넷 표시 광고 등을 할 때 명시하지 아니하고 표시 광고한 공인중개사 가로 열고 중개 보조원 표시 광고한 자도 포함해서 100만 원입니다. 표시, 명시, 명칭. 다음 7번이 가장 많이 있죠. 7번. 중개 대상물에 표시 광고를 위반한 자. 예컨대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를 명시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다음 8번에 명시하지 않고 표시 광고한 경우. 8번 사무소 명칭을 다르게 한 거죠. 명칭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8글자, 부동산 중개 5글자를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개공에 성명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 표기한 자 100만 원입니다. 또 부칙 6조 개공은 공인중개사란 말 쓰면 안 되죠. 부칙 6조 개공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이건 좀 외우기 쉽죠. 이복의 반반패, 성명, 명칭 이런 걸 다르게 잘못 그린 거죠. 자, 3번 중에 표시 또 과태료 부과권자하고 징수권자. 여기도 꼭 한 문제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이해가 돼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감독기관이 바로 과태료 부과한단 말이야. 자, 감독기관 앞에 이제 우리 세 개죠. 협회는 감독기관 누구예요? 협회는 국장이잖아. 국장이 과태료 때리는 거야. 국장. 또 거래정보사업자 또 국장입니다. 전부 세 개 줄 그어서 1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국장이 하잖아요. 다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협회에 대한 과태료는 국장이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그래 큰 거죠. 배웁니다. 말아요.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협회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국장이 500만 원 과태료 부과한다. 기업이 큰 것들이잖아.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협회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국장이 얼마짜리? 500원짜리? 500원짜리가 아니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다음 2번 연수교육은 누가 실시하죠? 연수교육 시도지사죠? 그러니까 연수교육 안 받아 누가 때리겠어요? 시도지사가 500만 원짜리. 연수교육 받지 아니한 개공과 소공에게 500만 원 누가 때려? 시도지사입니다. 그 다음 뒤에 거 조심하고 자격이 취소됐어. 왜 취소시켜? 내게 부양지역이죠. 부양지역을 위반하니까 자격 취소하면 자격증을 반납해야 되죠. 며칠 내? 7일 내 반납해야죠. 이거 반납하는 얼마짜리라고 그랬죠? 이거는 100만 원을 시도지사가 때립니다. 구별 잘해야 돼. 앞에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이고 자격증 7일 내 반납 안 하면 100만 원인데 부가권자는 둘 다 시도지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등록관청이야. 특히 3번 부당한 표시 광고한 개공. 아까 미끼 광고죠. 이거 얼마짜리였어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인데 누가 때려? 등록관청입니다. 등록관청. 그리고 나머지 이제 중개 업무와 관련되어 위반된 개공은 등록관청이 부과합니다. 등록관청. 이거 전부 100만 원짜리예요. 조심해야 돼. 자, 등록관청이 부과하는 것 중에 500만 원짜리는 앞에 부당한 표시 광고 이거밖에 없어요. 부당한 표시 광고한 개공한테는 등록관청이 500만 원 때려요. 나머지는 전부 100만 원짜리야. 등록관청은 100만 원짜리입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돼. 다시 해보죠. 1번 큰 거,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이런 말 나오면 국장이 얼마? 500만 원, 500만 원. 그 다음 2번 연수교육이란 말이 나오면 500만 원인데 누가 때린다?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그 점을 조심해야 돼. 다음 자격증을 반납 안 하면 요거는 100만 원인데 누가 때린다?
시도지사입니다. 자격증 반납은 자격증을 시도지사한테 받았으니까 반납을 시도지사한테 해야 된다. 7일 내. 다음 등록 취소당했어요. 그러면 등록증을 누구한테 반납해야 돼? 등록관청에 반납해야 돼. 며칠 내? 7일 내. 요거 안 하면 등록관청이 100만 원 과태료 때립니다.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밑에 3번에 내려와서 부당한 표시광고한 경우는 500만 원, 500만 원 등록관청. 그 다음 중개 업무와 관련 위반된 경우 거기다 한 개 예 하나 적어. 예. 등록 취소당해서 등록증 반납입니다. 등록 취소당해서 등록증 반납은 누가 부과한다고? 등록관청이 얼마? 100만 원 부과합니다. 이거 잘 틀려요. 자격증 반납 안 한다. 누가 부과해? 시도지사. 등록증 반납 안 한다. 등록관청. 액수는 100만 원 같아요. 자, 그 점을 조심하고. 자, 개공이 부당한 표시 광고하면 얼마짜리라고? 500만 원이야 과태료야. 근데 개공이 아닌 자가 표시 광고가 뭐야? 1학년 1반이야. 1학년 1반 조심해야 돼요. 자, 왼쪽 60페이지에 7번 나오세요. 67번. 개업 공인 중에 아닌 자가 있죠, 그죠?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면 1학년 1반입니다. 구별 잘해야 돼요. 자, 아닌 자란 말로 뭐라고? 1학년 1반입니다. 예. 그런 게 조금 힘들어요. 딱 한 장 넘겨보세요. 그러면 제2편 나오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중개사법이야. 공인중개사법. 자, 여기서 보통 이제 한 70점 내지 75점이 나와요.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실무가 이제 한 4개 정도에서 요것만 잘해도 한 80점 내지 85점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남은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실무가 뭐냐 하면 결국은 실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거예요. 민법에 다 정리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넘겨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요게 이제 몇 문제 나온, 여기서 한 4개 내지 5개가 나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게 뭐냐면 적지를 마시고, 이게 이제 옛날에 법 3개를 합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실거래가 신고 먼저, 실거래가 신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토지 취득, 부동산 취득의 특례,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고요. 토지거래 허가가 옛날에는 공법에서 있어서 국계법에 있던 걸 이쪽으로 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되게 한두 개, 여기서 한두 개, 여기서 한 3개 정도 이렇게 나와요.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3개 나오는데 여기서 한 문제는 틀려줘야 됩니다. 한 문제는 틀리라고 내는 거야. 여기서 너댓 개 나오는, 여기서는 한두 개 틀려도 괜찮아요. 한 3개 정도로 맞으면 돼요. 그 다음에 남은 게 뭐가 남았냐면 이제 우리가 경매죠. 경공매. 공매는 시험에 안 나오고 경매에서 한 2개 정도 아니면 1개 정도가 나와요. 자,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럼 조금 쉬었다가 이제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자고.